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두 아들의 아빠인데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큰아이는 취직을 했고 둘째는 아직 취직 준비 중인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는 게 키워보니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섭섭하게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놈들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고 그 아이들 덕에 험난한 세상 풍파 이겨낼 용기도 났고요. 그 녀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내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내처럼 저를 키워주지 않았기에 더 고맙게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식당을 열어 일을 하던 아버지를 견디지 못했던 건지 바람이 났대요. 동네 가구점에서 일하던 배달기사와 눈이 맞아 5살의 어린 저를 놓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도 아버지는 모르셨대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중에 들어온 아버지가 본 건 자고 있는 저만 남아있는 집의 풍경이었답니다. 잠깐 어디 갔나 싶어 기다렸지만 오지 않더래요, 어머니는. 막상 다음 날부터 저를 데리고 일을 가야 했던 아버지는 막막하셨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모두가 그냥 잊고 살아. 나중에라도 나타나면 정리나 잘하고 애 생각해서 정신 똑바로 잡고 견뎌. 그런 사람은 있는 게 최고야. 라며 어머니를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더래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더 속상하셨겠죠. 어린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찾는 모습이 안쓰러우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만 따라다니며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셨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건 어쩌면 당연했겠죠. 그런 저를 곁에 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어머니를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제가 둔하고 미련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뒤에 배가 불러 그 남자와 아버지를 찾아왔더랍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면서요. 기가 막히셨겠죠. 정작 제 안부는 묻지도 않고 뱃속에 아이만 챙기는 모습이 너무 미우시더래요. 하지만 얼른 도장 찍어서 보내셨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돼서요. 혹시나 제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상처받을 것만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른 도장을 찍어주며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도 마. 혹시나 영광이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린애를 두고 그래야 했냐? 잘 살라는 말은 못한다. 다신 나타나지 말고 멀리 가서 살아. 나도 나쁜 마음 먹으면 해코지하고 싶어질 수 있어. 라고 협박과 악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나쁘게 하는데도 두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이혼 신고서를 받은 것만 좋아라 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가버리더래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는 말은 끝끝내 할 생각도 없이 신나서 가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까 생각도 들었지만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 생각만 드셨답니다. 혹시나 제가 먼저 도착해 어머니를 볼까봐요. 낯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받게 될 충격이 아버지는 더 신경이 쓰이셨대요. 그래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지 않고 저를 데리러 유치원까지 오셨답니다. 아버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저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걸 참으셨대요.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니 턱이 아플 정도였는데 제가 웃으니 같이 웃으셨답니다. 그때 다짐하셨답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하시겠다고요. 안 그래도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아버지이셨지만
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20살이 넘어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랑 술 한잔 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죠.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와 단둘이 처음으로 술 마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영광이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애썼어도 부족했겠지. 배운 거 없는 애비라 많이 모자랐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는지 알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장사는 해야 하고 저도 돌봐야 하니 아예 가게 위층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는 가게 작은 방을 만들어 저를 거기서 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제가 무료할까봐 틈만 나면 들어와 살펴주셨고요. 밥을 주실 때도 제 입에 맞는 반찬을 해주시려고 따로 만드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아버지의 그런 노력을 모를 때도 있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노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으로 느껴졌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도시락에서부터 그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제가 도시락을 열 때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라고 물으며 들여다보면서 다들 감탄을 하고는 했습니다. 진짜 매일 맛있는 반찬이었거든요. 영광이 너는 진짜 좋겠다.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라는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고는 했고요. 아버지 솜씨가 좋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식당에서 내가는 반찬이 아니라 저를 위해 따로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서 주시곤 했는데 여느 집 엄마들이 싸준 것보다 나았습니다. 저희 집에 엄마가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걸 모르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대놓고 표현을 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헛헛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힘들게 저를 키우시는 걸 알았기에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엄마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생소했지만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던 이모님들 중 한 분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오셔서는 오늘부터 같이 지낼 거야. 이제부터 엄마라고 하면 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 이모님이 좋았거든요. 항상 친절하셨고 저를 잘 챙겨주어서요. 언제부터 가게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시고 나서부터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것도 알려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가실 때도 이모님이 같이 가주셔서 저를 챙기고 간호해 주시기도 했기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꼭 안아주시면서 잘 자 라고 다정히 말해주시는 이모님이 우리 엄마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만 했을 뿐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모님이 엄마라고 한 겁니다. 너무 좋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 뒤에 숨어 웃기만 해버린 거죠. 그런 저를 보고 가만히 웃으시던 엄마의 얼굴은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새엄마라서 서운하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들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친아들이라고 할 정도로요. 엄마가 생기고 저와 아버지는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필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해주셨죠.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고맙다며 엄마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엄마도 그런 아버지에게 다정하셨기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공부도 더 잘 되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제가 잠들기 전에 제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동화를 읽지 않아주셔도 됐을 나이에는 저의 여러 고민을 이야기했죠. 공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학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과의 문제를 상의하듯 이야기하기도 했죠. 비밀이 없는 사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좋은 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나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죠. 그런 엄마께 엄마는 왜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대단해. 라며 웃었는데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모르는 거 투성이지. 영광이가 착해서 엄마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거고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엄마의 눈물에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 엄마를 보자 얼른 닦으시더니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영광이가 엄마 칭찬을 해주니까 고마워서. 잘한 것도 없는데 착한 우리 영광이가 좋게 봐줘서 고마워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안아드리면서 엄마가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아요. 라며 달랬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꽉 안고 크게 숨을 쉬시더니 저를 눕혀주셨습니다. 누운 제 머리를 다시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아들 잘 자, 좋은 꿈 꾸고 라며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져 괜한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맙다고 하시는 게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의 슬픈 얼굴이 싫어 그 후에는 감사하다는 말은 종종 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주방에 뒤돌아 무언가를 보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더라고요. 인기척에 돌아보신 엄마는 놀라셨고요. 괜히 머쓱해진 제가 물 좀 마시려고요. 라며 얼버무리자 엄마는 웃으시며 엄마가 주책이지?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한데 자꾸 눈물이 나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곁으로 이끄시더니 우리 영광이랑 아빠랑 지낼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영광이랑 아빠를 만나기 전에 엄마는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 그런데 엄마한테 영광이랑 아빠처럼 예쁘고 좋은 사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엄마가 자꾸 눈물이 나나 봐. 꿈만 같아서. 라면서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보면서 우시는 걸 처음 본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조금 쑥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14살이었거든요. 엄마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기에는 어린 나이였고 사춘기에 들어서는 사내아이라 왜 그러시는지 묻기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듣진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알게 된 남자와 결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환경에서 자라 그런지 나이가 많은 남자가 든든했대요. 하지만 남자는 엄마를 지켜주기보다 강압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남자 탓에 엄마는 매일 몸에 멍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멍만 들던 얼굴과 몸에는 어느 순간에 깁스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답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살 수가 없다. 이러다 잘못되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남자에게 잡혀 진짜 크게 위협을 느끼셨답니다. 그랬는데 남자가 너 가고 싶으면 애는 두고 너 혼자 가. 애는 왜 데리고 가? 너 성씨야? 이게 어디서 내 자식을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해? 갈 거면 너만 가. 라며 엄마를 또다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거죠.
결국 엄마는 못 견뎠고요. 때마침 이웃에 살던 할머니가 오셔서 애기 엄마, 얼른 도망가. 진짜 큰일 나. 애는 나중에 찾으러 오면 되지. 일단 애 엄마가 무사해야 애도 챙길 거 아니야. 애기 아빠, 이러면 벌 받아. 왜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를 해? 라며 도와주셨답니다. 그렇게 말리는 할머니 덕분에 남자를 뒤로 하고 집을 빠져나올 수 있으셨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의 식당에 일을 하고 싶다고 오셨을 때도 눈에 크게 멍이 든 채 오셨답니다. 돈을 벌어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일단 돈을 벌자고 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을 보시더니 별 말도 없이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라며 묻더니 일을 시켜주셨답니다. 일을 시작하고 제가 쪽방에 있는 걸 아시게 되셨대요. 엄마의 아들보다 3살이 어린 저를 보는데 아들 생각나 더 챙겨주고 싶으셨고 저를 챙기다 보니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 두려우면서도 남자를 찾아갔대요. 남자는 안 그래도 너 언제 오나 했다. 내가 너 나간 동안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애는 두고 가고 싶은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애 데려가게 해줄게. 라며 엄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엄마는 당연히 좋다며 도장을 찍으셨고요. 아이의 짐을 싸놓을 테니 다음날 데리러 오라는 남자의 말만 믿고 돌아오셨답니다. 다음날 아이를 데리러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남자의 집으로 갔지만 남자와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답니다. 옆집의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이사 갔어. 자네가 애도 필요 없다고 도장 찍었다고 하더만. 그럴 줄 알았지. 아휴, 나쁜 인간. 이라며 남자의 흉을 보시더랍니다. 엄마는 속았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우셨고요. 그 후로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답니다. 남몰래 우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 엄마께 저는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못해 가졌던 죄책감을 덜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지 가늠해 볼 수도 있었고 아이도 크면서 이랬겠구나 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흐릿했기에 엄마와 저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엄마의 아이는 저보다 더 큰 아이였으니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금옥까지 엄마께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쁘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죠. 아버지는 엄마와 제게 서로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격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좋았습니다. 그만큼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아버지와 함께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시면서 다시 집으로 올라오셔서 제 도시락을 싸시고 아침을 차려놓고 학교 갈 준비를 해놓고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를 데리고 식당에 내려가 장사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학교 보낼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 시간을 쏟아 준비를 시켜주신 거죠. 제가 학교에 가면 내려가 장사를 하시다 점심 장사를 마치시는 대로 집으로 올라와 제 간식을 준비해 놓고 내려가 저녁 장사 준비를 하신 후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청소와 빨래를 하시고 제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내려가시는 거죠. 제가 중학교 가서는 청소와 빨래는 엄마와 함께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와 저만 살 때보다 훨씬 깨끗한 집이 되었죠. 아버지는 엄마 덕에 장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다고 하셨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책이나 드라마나 영화 속 새엄마는 못된 짓만 하는데 엄마는 전혀 아니었죠. 그런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저는 알고 있었고 당연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어머니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런지 엄마가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딱 한 번 사춘기라는 핑계 아래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손에 대면 안 됐던 담배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청소하시다가 눈치를 채시고는 영광아, 그런 거 어른 돼서 해도 안 돼.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건데 그런 거에 손을 대고 그래? 라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께 혼이 났다는 사실에 분하고 화가 났는데 그 화살이 엄마께 꽂혀. 엄마는 내가 왜 이런 거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요?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며 대들어버렸습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엄마께 인상을 쓰며 대든 거죠. 그런 제 모습에 놀라신 엄마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를 보는데 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큰일 났다 싶더군요.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빌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같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영광아, 엄마가 차분히 물어도 되는데 너무 몰아붙이기만 했지? 미안해. 라며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 후로 엄마께 대들거나 친구들과 뒤섞여 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들은 절대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간에 저 하나 키우시려고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친구들과 말썽을 부리고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영광이가 너무 감사해. 세상에 우리 영광이처럼 금방 정신 바로잡는 사춘기 아이가 어디 있어? 엄마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며 대견해 해주셨죠. 엄마의 그런 칭찬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엄마가 해주시는 칭찬은 제가 뭐든 해볼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격려였죠. 뭐든 부모님을 웃게 하는 일 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딸만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까지 칭찬받는 것 같아서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런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아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낳아준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가 그런 말을 듣다니 말이죠. 어쩔 때는 엄마가 저를 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식당에 제일 나중에 들어오신 이모가 저에게 영광이는 엄마 닮았어. 아버지도 닮은 것 같은데 엄마를 더 닮았다니까. 라고 하실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버지 가게로 찾아온 거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갈 때와는 다르게 저를 만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붕어빵을 사들고 식당으로 들어선 제게 와서 인사하라는 엄마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께 엄마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안녕하세요. 심영광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손을 빼는데 내가 너 엄마야. 너 낳아준 친엄마. 영광아, 생각 안 나? 라며 손을 더 깊이 잡으며 힘을 주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저를 두고 나갔다는 것만 알 때인데도 그 얼굴의 표정과 저를 배려하지 않고 꽉 쥐어오는 손의 힘에 거부감이 생기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 저와 엄마, 어머니 쪽은 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하고 좋은 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했고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런 티를 내자 엄마가 영광아, 어머니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오셨대.
괜찮으면 조용히 저 방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눌래? 여기는 보는 눈이 많아서. 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저기요, 저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자가 얼마 만에 만나는 건데 그쪽에 끼어들어요. 나랑 영광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라며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인상을 쓰자 불편하니? 에휴, 어린 게 계모 밑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 붕어빵이나 사다 바치고. 이래서 친엄마 손길이 필요한 거야. 엄마가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왔다고 애 눈치를 얼마나 줬으면. 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더 들어줄 수가 없어. 붕어빵은 엄마가 좋아하시니 사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건 엄마가 아니라 침몰하며 찾아오신 그쪽이고요. 10년 넘게 나타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 혹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나요? 라며 조금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뻘개진 어머니라는 사람은 예, 영광아, 엄마라니까. 내가 너 엄마야. 안 반가워? 애틋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궁금해? 너희 아빠가 단단히 세뇌를 시켰구나. 라며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를 제 엄마로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셔서 무례하신 것을 보니 괜히 그랬네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버지는 그쪽이 집에서 사라지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쪽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보고 싶어 하면 달래주셨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실 때도 정성을 다하셨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엄마가 오신 이후에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이 키우셨어요. 두 분이서 부족하지 않게 잘 키워주셨기에 오히려 돈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빌미로 아버지께 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면 잘못 오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께 무례한 분과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느껴지던 모멸감과 수치심은 아직도 제 몸을 떨리게 하네요. 가지고 있던 약간의 그리움이 다 말라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정한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듯한 모습에 긴장을 하긴 했지만 친엄마라는 말에 조금은 기대를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편이 어떻고 먹고 사는 게 어떻고 하며 제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하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저를 이용해 아버지께 돈을 받으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죽 형편이 어려우면 아버지 가게에 뻔뻔히 나타나 저럴까 싶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도울 의무는 아버지께 있지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가서는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랬지? 우리 영광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야무진 애인데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것 같아? 영광이랑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해서 만나게 해줬더니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어머니를 내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한참 동안 안 나가더군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쪽을 안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제 얼굴을 살피시면서 제 손을 잡고 계셨고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 흐르자 어머니는 일어서더니 그래, 간다 가. 참나. 좀 먹고 산다고 사람 이렇게 괄시하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영광이 너 아무리 형편이 좋은 아버지가 더 좋아도 너 낳아서 젖 먹여 길러준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안 좋아 보이면 먼저 좀 도와주자고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부려막심한 놈.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우당탕탕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제 동생이라며 이 어린애랑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좀 도와줘. 그래도 내가 영광이 엄마잖아. 이제 장사도 잘 된다며. 라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뭐라고 하시고는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혹시나 제 친동생인가 싶어 조금 놀랐으나 아버지께서 저를 달래며
영광이 동생 아니야. 그런 줄 알아. 괜히 마음 쓰지 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후로 성적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놀라기도 했고 마음이 좋지 않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엄마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 어머니가 또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싶어 불안한 생각이 들다 보니 공부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변의 눈치도 보이고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번째 찾아왔을 때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 뒤로 그 아이와 서서 아버지의 가게를 노려보는 남자를 보고 나니 확실히 해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자 도망치듯이 가면서도 악담은 계속하더군요. 침몰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저는 공부에 더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놀라신 듯 했죠.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책과 두고 온 아들도 엄마에게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운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사람의 등장으로 온 가족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더군요. 아버지가 먼저 저와 엄마를 부르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리를 좀 더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해서 미안해. 라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실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많은 짐을 남긴 어머니라는 사람이 믿고 싫어졌습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리움과 애틋함이라도 있었는데 어머니라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이며 돈을 요구하며 자식인 저까지 인질로 삼는 것 같고요. 아주머니들은 사장님 마음 약한 걸 알더라. 아주 추잡해. 라며 흉을 보셨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온 동네 입들에 오르내리며 엄마와 아버지,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걸 봤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을 계속 못 잡은 건 무리가 아니기도 했죠. 혼란스러웠거든요. 한동안 조금 힘들어 보이던 엄마는 저와 아버지에게 우리 힘내자 라며 웃어 보이시더니 전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과 가게 일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그동안 못한 일이 많다고 하시며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가게와 집을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아버지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목표하던 대학은 갈 성적이 안 되겠어서 애초에 포기를 했고 집에서 가까운 국립대를 갔습니다. 여러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어 라며 마냥 기뻐하셨고 엄마는 우셨습니다. 장한 아들이 대학이라는 곳을 다니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셨죠. 집안의 모든 기대와 지지를 받은 저는 그런 모습에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더 나은 곳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나 책망이 있었다면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저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들이었죠. 자신감이 커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대학에 가고 나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장학금도 타고 과대표도 할 정도로 열심히 학교에 다녔죠. 그러다 군대에 가기 전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께 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됐는지 물었더니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희 친엄마도 처음 너 낳을 때 그런 사람 아니었어. 착했다. 그런데 나가 살아보니 사는 게 힘들었나 보지. 남자가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광이 너만 힘들어. 라며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잠깐 흔들릴 뻔했지만 군대에 가서 훈련받으며 저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저를 살피고 잘 키워주신 엄마께 효도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몰래 사진을 보시며 그리워하는 아들의 목까지 제가 효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제대를 하고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원이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거 보시는 거라 꼭 회사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친구들은 오히려 아버지 식당 물려받으라고 했지만요. 아버지 식당이 꽤나 잘 되고 있었기에 그 식당 물려받으면 오히려 좋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는 게 먼저라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몸이 상할까 고3 때 먹던 보약을 또 지어주시면서 먹이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힘들어서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엄마가 더 알아누우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에 합격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마치 축제를 하듯 좋아하셨습니다. 양복도 3벌이나 맞춰주시고 허리벨트와 가방도 비싼 걸로 사주셨죠. 서울의 백화점까지 가서 사느라 힘들었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음도 차림새도 빵빵해진 채로 입사한 회사는 생각보다 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정신이 없었고 배우고 혼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우면 기절하듯이 잠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저는 정말 매일 실수하고 매일 수습하는 선배들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연신했던 때라 몸도 마음도 버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회사에 녹아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니 점점 실수도 줄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던 건 사수였던 광수형이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볼살이 오동통한 얼굴이 귀여운 사람이었는데 대충 설명하고 못하면 한숨을 짓는 다른 선배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광수형에게 의지하며 저는 신입 시절을 보내며 형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름에 광자가 똑같이 들어가는 점도 가까워 보였죠. 형이 외국 지사에 파견을 나가기 전까지는 매일 저녁을 같이 먹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하셨지만 형과 일 이야기를 하며 밥 먹는 게 좋았습니다. 업무에 관해 배울 것도 많았고 인간관계도 넓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거래처 여직원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해외 파견으로 제 결혼식에 못 온 형은 무척 미안해하며 축의금을 많이 줬습니다. 2년 후쯤 해외 파견을 마친 형이 돌아오고도 저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셨다가 자궁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계셔서 제가 출퇴근을 엄마 병원으로 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임신 중이라 엄마 병간호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도 장사하시면서 낮에 잠깐 병원에 계셨고 밤에 엄마 곁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엄마를 살피고 퇴근 후에 병원으로 가 엄마가 주무실 준비하는 걸 돕고는 했습니다. 엄마는 민망해 하셨지만 좋아하셨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아니고는 아들이랑 남편한테 이렇게 돌봄을 언제 받겠어?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런 말에도 저는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몇 번 안부를 묻던 형도 점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상황만 보느라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였지만 그랬더라고요. 엄마는 수술 후 회복을 하고 퇴원을 했다가 얼마 뒤에 항암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몸 여러 곳에 암이 전이가 되어 수술 후에도 경과를 장담할 수 없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버지와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몰래 울어야 했죠. 혹시나 엄마가 아시면 치료를 포기하실까 봐요. 엄마는 어차피 희망이 없는 거면 나 그냥 가족들 곁에서 쉬다가 떠나고 싶어 라고 하실 뿐이니까요. 엄마 앞에서 아버지와 저는 다 잘된 것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와 저를 두고 태어날 손주도 못 안아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영광이 닮은 아이면 엄청 귀여울 텐데 아이 얼른 안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아 장례식 내내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운 아내는 처갓집에서 지내게 하고 저와 아버지만 남아 치르는 장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제 탓 같았거든요. 평소에 인심 좋고 사람 좋던 엄마를 기리러 와주신 많은 손님들 속에서 아버지와 저는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잠도 거의 못 잤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게 고생하던 엄마가 친아들도 못 만나고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족한 아들이었던 저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 엄마를 위해 제가 당장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더 있을지 고민만 했죠. 장례 둘째 날이 되어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에 아버지와 저는 계속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주로 엄마와 아버지 손님이 많아 인사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남자가 뛰어 들어오듯 달려와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데 상당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어딘가 낯이 익어 자세히 보는데 광수형이었습니다. 제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하고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점점 더 크게 울면서 주먹으로 땅까지 두드리며 오는 겁니다. 형의 행동이 조금은 지나친 게 아닌가 하고 보고 있는데 엄마의 친동생인 이모님이 뒤에 오셔서는 형부 라고 하시더니 광수형을 안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모가 저 형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보다가 상주로서 인사를 해야 하니 아버지와 인사를 하는데 이모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부, 이 아이가 언니가 낳은 아이예요. 아이 이야기는 들으셨죠? 아버지 때문에 언니와 강제로 헤어지고 뒤늦게 언니를 찾았는데 언니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형부? 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라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제야 형이 제게 나는 엄마 찾을 거야. 너는 어머니 낳게 해드리고 나는 찾자. 우리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너희 어머니 다 낳으시면 한잔하자.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엄마와 만나게 해드렸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울던 형이 고개를 들고 저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다가 저를 보고서 영광아 라더니 저를 안고 큰 소리로 울면서 고맙다 라고 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하던 아버지와 저, 형과 이모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와 헤어졌답니다. 기억하더라고요. 형의 아버지가 엄마를 아프게 하고 협박을 하면서 쫓아낸 것을요. 그랬기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었답니다. 엄마가 안 아프니 됐더래요. 하지만 엄마가 와서 자신을 데려가길 기다렸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요. 이사를 가고 나서도 혹시나 엄마가 찾아왔을까봐 옆집 할머니께 여쭤보러 찾아갔는데
엄마가 이사한 날 왔었다고 아빠가 거짓말해서 못 만났다고 하시더래요. 아버지에게 가서 왜 거짓말해서 엄마랑 못 만나게 했냐며 따졌지만 비웃으며 내가 너희 엄마 편히 사는 거를 어떻게 보냐? 너라도 데리고 있어야 언제든 들어올 것 아니야? 라고 하더래요. 아버지의 그 모습에 엄마가 다시는 자신을 찾지 않기를 바라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형이 대학에 다닐 때 형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주일간 앓다가 죽고 엄마를 찾아야지 했지만 막연해 찾을 수가 없더래요. 군 제대를 하고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좀 편해지면 찾아야지 하고 또 시간이 갔고요. 회사에서 저를 만났을 때도 너무 바빴고 해외 파견까지 가면서 못 찾다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엄마를 찾아야겠다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늦었을 줄은 몰랐다며 우는 형의 모습에 저도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세 남자가 모두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어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죠.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께서 형에게 상주 완장을 주시며 그 사람이 자네를 무척 그리워했어. 자네를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 영광이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었지.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라 나도 영광이도 많이 의지했어. 이제는 내가 자네를 돌볼 차례야. 그 사람은 20년 넘게 해준 일이야.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이제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영광이를 동생으로 삼아서 가족처럼 지내세. 라고 하시더니 형을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형은 그런 아버지 품에 안겨 또다시 흑흑흑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저도 곁에서 같이 울었고요. 세 남자가 목이 다 쉬도록 울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는 형을 수시로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밥도 먹이시고 엄마 짐들 중 형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셨죠. 엄마가 사용하던 옷과 화장품도 보여주시면서 엄마의 채취도 나누시더라고요. 형은 그런 아버지께 고개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형과 저는 친척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형수도 좋은 사람이라 조카들과 형을 잘 돌봐주었죠. 아버지는 이제야 후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엔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나이 들어 여행 다니고 싶거든요. 형도 그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카들 다 취직시키면 다 끝난다고요. 아버지는 저희들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내심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생각에 그러시지 않나 싶습니다. 남 주긴 아까우시기도 하고요. 부모 자리라는 게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고 싶으니 괜히 고집도 피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니까요. 물론 사람의 탈을 쓰고 그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자식을 위해 애쓰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다들 힘내자고요. 부모님들께도 효도하면서요. 엄마가 무척 보고 싶은 날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